고의가 검찰 인사를 두고 범여권이 갑론을박을 벌이는 거였다면 사위의 주인공은 다소 생경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바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가 서울대 같은 대학을 10개 만들겠다 이거였습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충남대학교 총장 출신입니다. 교육자 출신이죠. 그런데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과거 본인이 썼던 논문이 대학원 제자의 논문과 비슷하다는 의혹입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길에 이진숙 후보자가 했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방에 있는 저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교육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교육에 좀 전문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새 정부에서 추진할 그 새로운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에 우수한 명문대를 두면 아무래도 지역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아가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몰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충남대학교 총장 출신이고 충남대에서 교수를 지내기도 했던 강단에 섰던 인물입니다. 지난번 출근길 목소리 좀 들어봤다면요. 이현정 의원. 네. 대학원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거 아니냐, 베낀 거 아니냐. 그것도 뭐 한두 개가 아니라 10몇 개 정도? 이게 의혹의 핵심이에요? 네. 자,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주장에 굉장히 아마 감동을 해서 이제 지명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대만 하더라도요. 세계 100대 대학에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합니다. 자, 그리고 왜 못 들어가느냐. 결국 서울대에 대한 지원이나 이게 지금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서울대를 10개 만들겠다는 의미는 그러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10배를 늘리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아니면 서울대처럼 그 많은 지원들을 10개 대학에 다 해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갖고 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거점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건데 그건 좋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서울대가 10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주장 자체는 저는 어폐가 굉장히 있다라는 주장을 먼저 드리고 또 하나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의 수장입니다. 지난 2005년인가요? 그때부터 이 논문 표절 문제가 꽤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낙마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김병준 전 부총리 같은 경우도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요즘은 이제 이 시스템이 발달해서 논문을 넣으면 바로 이게 논문을 표절했는지 안 했는지가 몇 %가 다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제 공대 출신입니다. 건축공학 하시는 분인데. 그렇죠. 근데 이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제자의 논문을 거의 그대로 어떤 면에서 보면 표절했던 지금 이 논문이 한 10개 정도 지금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제자가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그 내용들을 본인이 먼저 해서 한 거로 드러났어요. 보통 교수들이 이 논문을 쓰면, 제자의 논문을 쓰면 교신 저자라고 그래서 논문을 지도하고 이런 제자로 하는데 문제는 본인이 일저자로 지금 등록한 경우가 꽤 있다는 말이죠. 근데 참 저는 좀 이걸 보면서 아니 지금 이 논문 표절 문제로 정말 얼마나 많은 지금 낙마 사례가 있었고 문제가 됐는데 버젓이 이런 일을 했을까? 더군다나 이런 분이 지금 교육부총리로 추천이 됐다는 부분들 아마 이 검증을 거쳤을 겁니다. 사회부총리 지금 저희 언론에서 몇 군데 하니까 벌써 지금 이렇게 표절한 논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게 아무리 기준이 없다고 그러지만 이런 분을 지금 그래서 총장 하신 것도 그런데 교육부총리가 되면 그러면 전체 이 논문 표절을 해도 괜찮다는 의미인지 그러면 10개를 만들겠다는 건데 서울대를 그러면 그 대학에 다 논문 표절이 괜찮다는 의미인지 그래서 도대체 주는 메시지가 뭔지 저는 헷갈릴 따름입니다. 일부 그 논문만 발췌하면 뭐 예를 들어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 근래화 평가 연구. 크게 다르지 않으면 이걸 제자 논문을 표절한 거 아니냐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이 검증 보도의 취지인 것 같고요. 그 박성미 성아님 보니까 이제 논문이 한 25% 정도의 비슷한 수치면 표절률을 좀 다시 다 검증해봐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전체 유사가 35%가 된다. 그런데 서로 인용하고 참고했다는 표기를 안 했다.
근데 이제 일단 청문회에서 다 해명하겠다고 했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 즉답은 피했네요. 근데 일단 뭐 청문회에서도 소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이분이 총장을 하셨잖아요. 충남대 총장이셨는데 그때 임용되는 과정에서도 이 논문 검증을 받으셨다라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구 부정의 행위가 없었다라는 점을 확인을 받아서 임용이 될 수 있었다라는 예. 말씀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 그래서 이 역시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명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관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제 좀 더 제가 첨언을 하자면 총장 임용 당시의 검증 잣대와 글쎄요 뭐 충남대도 나름의 시스템을 갖고 하겠지만 또 장관 검증은 좀 차원이 다를 수는 있어서 이 논문 과정이 있다. 근데 이제 뭐 청문회 때 얘기를 하겠다고 하지만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장현주 변호사님. 네. 여기 총장 임용 과정에서 연구 부정 행위가 없다고 하기. 그러니까 박성미 성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근데 인사청문회 요청안 제출을 안 했어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는 있는데요. 일단 인사청문 요청안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의 소명서도 있어야겠지만 후보자의 뭐 학력이나 검증 재산 상황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이 첨부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일단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인사청문 요청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지금 16일로 청문회 날짜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 중에는 그래도 적어도 빠른 시일 안에는 관련된 서류가 제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본인 자체가 지금 청문회에서 관련된 내용을 소명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총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한 차례 검증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관련된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좀 빠르게 신속하게 국회로 제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제자 논문을 10여 개를 정말 표절했는지 이게 의혹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좀 검증해 보겠다. 뭐 청문회에서 이제 소명하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한 명. 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그 이해충돌 주식 얘기가 꽤 논란이 됐었는데 알려지기로는 손소독제 말고도 마스크 필터 제조사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돼서 논란입니다. 최근에 그 주식 보도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도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국민들께 충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질병청장 재직 당시 배우자가 진단키트, 마스크 등 코로나 관련 주식을 대량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례이며 일부 주식은 재산 신고조차 누락됐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충실하고 신속히 제출해서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김경 대변인, 이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그 마스크 필터 제조회사의 주식을 2만 주 정도 남편이 갖고 있었고 전량 팔았는데 당시에 이제 정은경 본부장이 정은경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재직했던 시기다. 근데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미공개 정보 활용. 그러니까 뭐 부인을 통해서 시중에 알려지지 않은 얘기를 안 했다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확실하게 이해 충돌 사례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정은경 그때 질병관리본부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의료기기의 어떤 수급, 그다음에 그 당시에 어떤 질병의 어떤 상황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만약에 필요한 마스크나 아니면 손 소독제 관련해서 그런 어떤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그런 것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국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되고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씻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강화하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배우자는 그 아내가 되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뭐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공유된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제3자나 국민들이 봤을 때 부인의 어떤 직위, 부인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본인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전은경 그 본부장이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은 게 예. 보도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제가 소명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제가 국민들한테 의혹을 산다고 한다면 저는 바로 즉시 잘못된 보도를 한데 정정 보도를 요청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본인이 청문회까지 끌고 가지 않고 바로 저 자리에서 사실관계 다르니까 맞습니다. 뭐 정정보고 해달라고 전혀 무근이다라고 아니 바로 이게 얘기해야 된다. 본인이 이렇게 잘못된 보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 이를 보도한 언론사나 기자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가 잘못된 보도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민주당 김민석 총리가 청문회 시절에 어떻습니까? 청문회 때 예. 모든 것들을 해명한다고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본인이 증여세를 냈다고 하는데 그 증명 서류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틀만 버티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일반 국무위원 장관 같은 경우는 하루 청문회 아닙니까? 예. 하루만 사실상 뭉개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박성미 장관님, 뭐 이건 당연히 공개되지 않은 뭐 정은경 후보자의 남편만 알만한 걸 갖고 주식을 투자했으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제 그거 말고 그냥 뭐 부인은 부인대로 질병관리본부장 일을 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주식을 샀다라고 해도 도덕적 비판을 받는다. 이 취지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배우자가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그 관련된 일에 의해서 어떤 뭐 정보를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1차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외에도 어쨌든 뭐 코로나라고 하는 그 현상 자체는 뭐 모두가 당시에 이제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여러 면에서 다각도로 검증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은경 후보자가 어느 정도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의 소명에 있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마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도 이 대통령실에서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명을 할 수 있고 전혀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청문 절차가 공식적으로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그때 뭐 여러 가지 자료 요구도 있을 것이고 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매수한 시점이라던가 뭐 판 시점이라던가 여러 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을 것이라서 그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소명하기에 충분히 용이한 사안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이번 대선 때 공동 선대위원장으로도 뛰었던 정은경 후보자 얘기는 남편의 주식 보유 이해 충돌 논란이었고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충남대 교수 시절에 제자 논문 표절 의혹 이 부분도 아마 다른 보도와 검증 보도를 통해서 철저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